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쉽게 피로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셨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60세를 넘기면 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고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이 모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몸을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계란 두세 개만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화는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근육량을 감소시키며 이는 단순히 외형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통스럽게 변한다. 이러한 근육 손실은 매년 3에서 5%씩 진행되며 별다른 통증 없이 서서히 우리 몸을 약화시킨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여기고 방치하지만 실제로는 예방과 회복이 가능한 영역이다. 특히 근육은 단백질 섭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며 고품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위축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단백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식단에서 계란이나 육류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음식이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거나 체내 흡수가 느리고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체중은 유지되더라도 근육은 줄어들고 대신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쌓이며 건강은 점점 악화된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골절이나 장기 입원, 심지어는 자립적인 생활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단순한 체중 유지가 아니라 근육 유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상식은 버리고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질의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섭취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단백질의 중요성은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이 된다.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면역력 유지, 호르몬 생산, 상처 회복, 에너지 대사 등 수많은 생리적 과정에 관여한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섭취량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조차 알지 못하거나 섭취하는 식품이 양질의 단백질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단백질도 질이 있으며 체내 흡수가 빠르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특히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형성을 직접 자극하는 신호분자로 작용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루신에 덜 반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고령자가 하루에 최소한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그 단백질은 가능하면 소화가 용이하고 루신이 풍부한 식품에서 나와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고가의 단백질 보충제나 헬스장 없이도 단지 식단을 조정함으로써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매 끼니에 일정량의 고단백 식품을 포함시키고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혼합하며 동시에 소화와 흡수를 돕는 프로바이오틱스나 항염식품을 곁들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섭취된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뼈, 인대, 피부, 심장 등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더 오래 걷고 더 안정적으로 서 있고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잉 영양도, 절제된 다이어트도 아닌 정확하고 똑똑한 단백질 전략이다. 노년기 근육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병아리콩이다.
병아리콩은 다소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적 가치는 계란이나 육류 못지않게 강력하다. 익힌 병아리콩 100g에는 11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체내 흡수 효율과 항염 효과 면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병아리콩의 단백질은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근육 회복에 효과적인 아미노산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식이섬유는 노년기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소화기계 기능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곧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고령자들이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섭취한 집단보다 근육 손실이 적고 신장 기능에도 무리가 덜 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병아리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노화한 신체에 더욱 적합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병아리콩은 마그네슘의 보고이기도 하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며 부족할 경우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이 쉽게 찾아온다.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야간 쥐남이나 무기력감은 바로 이런 미량 영양소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병아리콩은 이런 문제를 식사만으로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다. 전날 밤 물에 불려두고 다음날 부드럽게 삶아내면 샐러드에 넣거나 채소와 함께 스튜로 끓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더해 hummus로 만들면 부드럽고 소화에 부담 없는 고단백 스프레드로도 변신한다. 병아리콩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활용도 높은 식품이며 무엇보다 장기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걸음이 가벼워지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경험을 많은 노년층이 보고하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마그네슘이 조화를 이루는 이 작은 콩은 노년기의 근육과 활력을 되살리는 데 있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존재다. 노년기의 단백질 보충에 있어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식품은 무지방 그리스 요거트다. 이 식품은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단백질 밀도는 매우 뛰어나며 100g당 10g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일반적인 삶은 계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 단백질은 우유에서 유당과 지방을 제거하고 삼중 여과 과정을 거쳐 추출된 것이므로 소화가 약해진 고령자에게도 부담 없이 흡수될 수 있다.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더 진하고 점성이 높으며 단맛이 첨가되지 않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이는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나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무지방 그리스 요거트에는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합성을 자극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 이 아미노산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의 반응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국제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일정량의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한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열이 주만에 25% 이상의 근육 유지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그리스 요거트는 또한 요리 활용도가 높다. 아침에 베리류와 아마씨 가루를 섞어 먹는다면 한 끼로 충분하며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채소를 찍어 먹는 소스로 활용해도 부담 없다. 중요한 점은 시중 제품 중에서도 무가당, 무지방, 무첨가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으로는 천연 바닐라 빈이나 계피 가루를 소량 첨가하여 풍미를 더하는 것도 좋다. 실제로 건강을 회복한 사례도 존재한다. 폐렴 이후 체중이 급격히 줄고 손발이 떨리며 걷기조차 어려웠던 한 고령 여성이 딸의 권유로 아침마다 무지방 그리스 요거트에 아마씨를 섞어 섭취하기 시작한 결과 3주 만에 눈에 띄는 회복을 경험하였고 그 후 이 식습관을 수년째 이어오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작고 순한 이 요거트 한 컵이 바로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의 회복 출발점이 된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체중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이며 근육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단백질 공급이다.
그리스 요거트는 이 점에서 이상적인 출발점이자 습관이 될 수 있다. 노년기의 근육 건강을 위해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호박씨다. 이 작은 씨앗은 그 크기와는 달리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으며 100g당 19g에 달하는 고단백 식품으로 삶은 계란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하지만 호박씨의 가치는 단순히 단백질의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그네슘, 철분, 아연과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야간 쥐남을 예방하고, 철분은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하여 운동 후 회복을 도우며, 아연은 조직 재생과 면역 기능에 깊이 관여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영양소들은 흡수율이 낮아지고 부족해지기 쉬운데, 호박씨는 이를 자연스럽고 균형 있게 보완해주는 훌륭한 선택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이러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비유하자면 벽돌만 잔뜩 있어도 시멘트가 없다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실제로 한 식품영양학 저널에서는 매일 소량의 호박씨를 섭취한 고령자들이 12주 만에 근육의 염증 수치가 38% 이상 감소하고 전반적인 통증과 피로감도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은 단지 근육 유지에 그치지 않고 근육 기능의 회복과 노화된 조직의 재생까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사례에서도 호박씨가 주는 변화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년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아프고 자주 쥐가 나던 한 고령 남성이 아들의 권유로 매일 아침 소량의 호거트에 넣어 먹기 시작한 후 4주 만에 통증이 줄어들고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어나는 일이 사라졌다고 회고했다. 그가 강조한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근육이 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컨디션이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졌다는 점이었다. 호박씨는 섭취 방법도 간편하다. 무염, 무첨가 원물 상태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뿌리고 오트밀이나 수프에 넣어도 좋다. 또한 갈아서 씨앗 버터로 만들어 통밀빵에 발라 먹는 방법도 부담 없이 고단백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중요한 점은 고온에서 조리하지 말고 자연 상태 그대로 즐기는 것이다. 이처럼 호박씨는 작지만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한 번에 공급해주는 완전 식품으로서 노년기 건강 유지에 있어 실속 있고 효율적인 해답이 된다. 노년기의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한 네 번째 식품은 바로 키노아, 즉 현미보다 작지만 영양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곡물이다. 익힌 키노아 100g에는 약 14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키노아가 식물성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따로 보완하지 않으면 근육 형성과 유지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퀴노아는 별도의 조합 없이 단독으로도 충분히 근육 회복과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루신과 라이신이 풍부하여 단백질 흡수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콜라겐 생성과 칼슘 흡수도 돕는다. 이는 곧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과 뼈 건강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22년도에 발표된 국제 영양학 논문에 따르면 퀴노아를 매일 섭취한 65세 이상의 참가자들이 8주 만에 하체 근력이 9% 이상 증가한 반면 백미를 섭취한 대조군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균형을 잡을 때의 차이를 극명하게 만든다. 퀴노아는 조리 전 하룻밤 정도 불려두는 것이 좋다. 표면에 존재하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쓴맛을 내고 영양 흡수를 방해하므로 물에 담가 충분히 헹군 후 조리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끓일 때는 뼈 육수나 저염 채소 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심한 가루와 흑후추를 약간 넣으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된다. 활용도 면에서도 퀴노아는 매우 유연하다. 아침에는 죽으로, 점심에는 채소와 함께 볶음밥으로, 저녁에는 샐러드나 찜 요리에 곁들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추천 식단으로는 퀴노아에 시금치, 반숙 계란, 볶은 깨소금을 곁들인 한 그릇 식사가 있다.
이 조합은 근육 강화, 항산화, 포만감 유지, 장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이상적인 구성이다. 하루 한 공기의 퀴노아만으로도 고품질 단백질과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의 체력 유지와 근력 회복에 있어 꾸준한 기반이 되어준다. 건강은 복잡한 약이나 특별한 요법이 아닌 바로 이런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식사 습관에서 시작된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템페, 즉 발효된 콩 단백질이다. 템페는 일반적인 두부와 달리 콩 전체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으로 자연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양소의 흡수율이 탁월하고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 100g에 익힌 템페에는 20g에 달하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 단백질은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근육 생성에 최적화된 완전 단백질이다. 특히 루신 함량이 높아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생리적 신호 전달 역할을 수행하며 나이가 들어 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이 저하된 몸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템페는 발효식품으로서 유익균이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는 단백질 흡수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상태가 건강한 고령자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년간 근육 손실이 18%나 적었으며 식단은 유사했음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그것이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템페는 조리법이 간단하고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 얇게 썰어 간장이나 사과식초로 살짝 밑간을 한 뒤 팬에 굽거나 잘게 부숴서 채소와 함께 볶아 먹으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간다. 샐러드 위에 고명처럼 올리거나 스프나 죽에 넣어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템페의 독특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육류를 대체하는 데에도 전혀 손색이 없으며 고기를 줄여야 하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선택이 된다. 특히 식욕이 줄어든 시기에도 템페는 부담 없는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품이다. 노화로 인해 근육이 줄어들고 위장이 약해진 상황에서 잘 흡수되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 공급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템페는 이 조건을 가장 이상적으로 충족시키는 식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튼튼한 장을 위한 유익균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템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식탁 위의 치료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햄프시드, 즉 껍질을 제거한 대마씨다. 이 작고 부드러운 씨앗은 단백질 함량 면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며 100g당 35g이라는 놀라운 단백질 양을 제공한다. 이는 삶은 계란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단백질 보충이 절실한 노년층에게 있어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 된다. 그러나 햄프시드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단백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에 있다. 즉,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비가 이상적이어서 체내 흡수와 활용 효율이 매우 높다. 많은 식물성 단백질은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한 반면 햄프시드는 별도의 조합 없이도 근육 회복과 생성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데 햄프시드는 체내에서 흡수와 대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더 적은 양으로도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햄프시드는 풍부한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감마리놀렌산이라는 독특한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항염작용, 뇌기능 개선, 혈압 안정, 심혈관 보호 등 전신 건강에도 탁월한 도움을 준다. 이처럼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제공하는 식품은 매우 드물며 노년기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고려했을 때 햄프시드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다. 실제로 21년도에 발표된 종합영양학 리뷰에서는 고령자들이 햄프시드와 같은 완전 단백질 식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근력 유지, 회복 속도 향상, 피로 감소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햄프시드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조리 없이도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하루에 한 스푼 정도를 죽, 샐러드, 요거트, 스무디, 통밀빵 등에 뿌려 먹기만 해도 충분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고온에서 조리하면 유익한 지방 성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매일 아침 스무디에 햄프시드를 넣거나 삶은 채소에 뿌려 간단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기의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전신 염증 완화, 면역 강화, 심장 보호까지 한 번에 이룰 수 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씨앗은 말 그대로 영양의 결정체이며 나이든 몸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정확히 공급해주는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7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스피루리나, 즉 타우초롱이라 불리는 조류 기반의 초미세 식품이다. 겉보기에는 작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100g당 29g이라는 고단백 성분을 자랑하며 이는 계란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단백질의 흡수율이 85%에 달한다는 사실로 이는 고령자의 소화 흡수 능력이 약해진 상황에서도 체내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피루리나는 단백질 구성도 매우 이상적이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루신 함량이 높아 노화로 인해 민감도가 떨어진 근육세포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다. 루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유도하는 신호분자 역할을 하며 노년기에 이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형성에 한계가 생긴다. 스피루리나는 이러한 점에서 노인의 신체에 가장 적합한 생리학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품이다. 여기에 더해 스피루리나는 피코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체내의 만성 염증 수치를 32%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증은 근육 손실뿐 아니라 피로, 관절 통증, 면역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근원이 되는데 스피루리나는 이 모든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근육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더 잘 전달되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운동 이후 빠른 재생과 에너지 회복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섭취 방식도 부담이 없다. 스피루리나 파우더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바나나, 시금치, 호두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익힌 오트밀에 섞어 먹거나 에너지볼과 같은 건강 간식에 첨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다. 며칠 안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몇 주만 꾸준히 섭취하면 전신 컨디션이 한층 가벼워지고 근육이 단단해지며 운동 후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작고 푸른 이 생물은 노화로 인해 약해진 몸의 세포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되살리는 비밀 병기와도 같다. 스피루리나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근육과 에너지 그리고 활력을 회복시키는 천연의 생명력 그 자체다. 8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세이탄, 즉 밀 단백질로 만든 식물성 고기이다. 세이탄은 글루텐이라 불리는 밀의 단백질 성분을 정제해 만든 식품으로 100g당 39g에 달하는 고단백을 자랑하며 이는 대부분의 육류보다도 높은 수치다. 하지만 세이탄의 진가는 단백질의 양만이 아니라 그 흡수율과 소화 용이성에 있다. 육류 단백질은 노년기에 접어든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인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면 세이탄은 지방 함량이 거의 없고 혈당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고령자에게 이상적인 대안이 된다. 무엇보다 소화 후 잔여물이나 부하가 적어 식후 더부룩함이나 피로감을 유발하지 않으며 단백질만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돕는다. 또한 세이탄은 거의 순수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 체중을 조절하거나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식품이다. 22년도에 발표된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식물성 정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일반적인 식단을 유지한 대조군보다 21% 이상 많은 근육량을 유지했으며 체지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세이탄은 또한 조리법이 다양하고 식감이 육류와 흡사하여 입맛이 까다로운 고령자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다. 슬라이스로 썰어 팬에 구워 먹거나 바비큐처럼 양념하여 구우면 육류의 씹는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채소와 함께 볶거나 수프로 끓이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이 배가 되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는 자주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어지럼증을 겪는 고령자에게 중요한 식사 전략이다. 일주일에 2~3번만 세이탄을 규칙적으로 섭취해도 근육의 힘이 서서히 회복되고 활동 후의 피로가 줄어들며 식사 후에 속 불편함 없이 포만감과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세이탄은 단순히 고기를 대체하는 채식 식품이 아니라 노년기의 단백질 전략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며, 근육 유지와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식재료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